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 정오를 30분 넘겼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통계 노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계 버리세요. 통계의 현실을 구겨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계 해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통계 해석이 틀린 건 뭐냐?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과 당일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똑같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한 지금 통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틀렸어요. 사전투표에 참여한 26%는 친문재인, 친여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대로 사전투표가 끄림칙하다 해가지고 안 간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 많이 나왔으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을 똑같은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숫자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참 편하게 숫자 노름을 하고 있다면은 무슨 숫자 노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왜 사전투표청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많았느냐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계층이 참여했느냐. 그러면은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을 잘 소화를 하면은 다음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가지고 남 탓하기 시작하면 사전투표 조작으로 졌다라고 하면은 2022년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좌파와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파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파를 상대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모든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정오심을 가지면은 사람이 적나라하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상식이 왜 중요하느냐? 상식은 생활에서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입니다. 상식이 지혜입니다. 지혜. 커먼 센스라고 그럽니다. 상식이 뭐냐?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게 상식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상식 중에 가장 기초인 법칙이죠. 상식. 게으른 사람은 대충 가난하게 살더라. 이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전투표 조작서를 판별하는데도 상식이라는 기준을 딱 들이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은 지혜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통계는 버리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활용하세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맞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많죠. 조작이 있었다면 피해 당사자여야 할 통합당과 후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조작서를 믿지 않습니다. 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작으로 진 쪽에서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조작으로 졌다 하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조작으로 졌다고 주장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김진태, 주광덕, 오세훈, 나경원, 이은주 이런 분들 용감한 사람입니다. 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 부정으로 조작으로 낙선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이 통계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봅시다. 이런 거를 통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김진태, 나경원, 오세훈, 이은주 씨가 사전투표설에 침묵하고 있느냐? 겁이 많았습니까? 아니죠. 아니기 때문이죠. 이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사전투표로 졌다면은
자신들이 고용한 참관인들이 그 부정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계보다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요 언론사 중 조작서를 지지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자 중에서도 한 사람도 없어요. 주요 언론사입니다. 주요 언론사. 그럼 겁이 나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보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전 조작설 주장자들이 하는 그 정도 대규모의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은 범인은 잡히면 사형감입니다. 이건 사형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권 안에서 다 이기는 것이 확실하고 180석 자신하고 있는데 왜 목숨을 걸고 사형을 각오하고 이렇게 부정을 저지를까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상식상 있을 수 있느냐고요. 조작을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 조작설의 진원지가 유튜브인데, 이른바 우파 유튜브인데, 기자 출신들이 하는 유튜브는 믿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갑재, 정규재, 김진, 문갑식 이런 분들입니다. 제 기억만 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포함해서 겁이 나서 그럴까요? 아니기 때문이죠. 기자들이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기자생활 50년, 정규재, 김진, 문갑식 이 네 사람 기자생활 다 합치면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 동안 수많은 사건, 수많은 거짓말 취재하면서 쌓은 경험이 상식이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수들, 학자들은 머리를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자칫하면 망상을 합니다. 현실을 잊어버립니다. 통계는 현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여당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 현실을 분석해야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상한 수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다 조작되었다고.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왔습니다. 겨울에 비가 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비가 왔을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 이 비 온 거 이거 비가 아니야. 하늘에서 온 비가 아니야. 소방서가 와서 물 뿌렸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현실을 인정해야 되죠. 거대한 현실입니다. 이건 또 선거는 온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대한 현실이에요. 거대한 현실을 무슨 이상한 수치 하나로 부정한다고요?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오만이. 이런 건방진 사람, 또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상식은 정말 뭐냐 이거죠. 컴퓨터 뭐 기술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컴퓨터 기술 가지고 이런 부정을 한다고요? 공상소설에는 영화에는 가능할 겁니다. 영화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30만의 감시자가 있어요. 30만 명. 개표 종사자 30만 명. 또 한국의 투개표는 1987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부정이 없다는 게 이미 수차례 입증된 겁니다. 선관위가 여당에 유리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건 따져야 돼요. 그러나 투개표 하나는 완벽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의 해명을 믿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해명은 일단 믿어야죠. 일단 우리가 믿는 공신력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부정하면 안 돼요. 제도는 법치입니다. 제도나 법치 속에서 일어나는 일탈 행위는 지적을 하더라도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이분은 이거 사전 투표 조작설은 선관위라는 우리가 만든 여러 제도 중에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한다. 의료보험처럼 군대처럼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좋은 제도 중에 하나예요. 좋은 제도를 완전히 범죄 집단으로 모는 겁니다.
그게 우파가 할 짓입니까? 이건 좌파가 할 짓입니다.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좌파가 하는 겁니다. 제도를 개혁해야지. 사전투표서를 주장하는 즉시 중앙선관위, 선관위라는 제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설 주장자들은 희한합니다. 조작설은 그때부터는 범죄입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조작이 있었다. 범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부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입증 책임이 있으려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조작을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말 안 해요. 통계 수치를 인용해가지고 가능성만 제기해놓고 갑자기 이건 범죄다라고 이렇게 몰고 갑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 한번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저 욕하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가담하지 않으면 화를 내요. 쉽게 말하면 속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속이려면 좀 미안한 마음으로 속여야지. 남을 속여놓고 이 기자 출신들이 속지 않는다고 화를 내요. 인신공격을 합니다. 뭐 평소 갑질을 했다. 평소 갑질을 하든 말든 진실은 진실이지. 그리고 요새 너무 말이 거칠어졌어요. 너무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거칠어졌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좌파와 싸울 시간에 우파와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등 뒤에서 막 총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좌파의 조롱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좌파라고 볼 수 없는데 진중권 씨가 칼럼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그러니까 개표 조작 음모론자들은 저보다는 의사 선생과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생산적일 겁니다. 음모론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종의 귀류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음모론의 주장을 참미라고 가정할 경우 그 대가로 얼마나 부조리한 전제들을 새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반박해야 또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서 덤빌 테니까요. 그건 일종의 편집증이라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됩니다. 논리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조롱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22년 대선 대통령 선거 패배를 예약하는 겁니다. 좌파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파를 분열시키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사전투표 조작론자들은 자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속지 않는 사람에 대한 욕은 하지 마세요. 통계 이야기 그만하세요. 현실, 상식으로 판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